활력 있는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기존의 증상 완화 위주의 획일화된 치료가 아닌 기능의학적 관점에서 15년간의 임상과 경험을 바탕으로 확립한 건강 철학 펜타힐을 여러분과 공유합니다. 평생 활력을 위한 펜타힐링, 지금 시작합니다. 본 방송에 나오는 의학적 견해는 일반적인 상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베시티 코드 읽어준 남자 물리치료사이자 트레이너 박무키입니다. 지난 화에는 칼로리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지난 화를 열심히 들으셨다면 칼로리는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무조건 굶는 다이어트는 결국 실패한다는 것을 이해하셨을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이어트 시에 운동과 식단은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운동은 사실 다이어트만 봤을 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운동보다 식단이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운동을 열심히 하고 식단을 자유롭게 먹는다고 생각하면 건강한 돼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운동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운동의 장점 중에 다이어트 효과를 10가지로 나눈다고 쳤을 때 10위 정도 될 겁니다. 고강도 운동을 꾸준히 하게 되면 체중이 그대로라도 근육량이 10% 증가할 때마다 당뇨 유병률은 23% 낮아진다고 미 캘리포니아 대학의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이유는 안 좋은 식습관으로 인하여 몸속에 당을 처리하기 위해 인슐린 필요량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러한 당을 소모시키는 근육이 부족하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당을 소모시키는 게 근육의 역할입니다. 또한 고강도 운동은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안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며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높입니다. 또한 당뇨가 있으시거나 대사성 질환 위험군에게는 혈당 조절을 도와주며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줍니다. 노화로 인한 골다공증 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뇌의 존재 이유는 사실 움직임, 즉 활동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멍게는 어렸을 때 원래 뇌가 있었지만 성체가 되면서 바위에 붙어 활동이 없어지면서 뇌가 퇴화를 하게 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화로 인하여 움직임이 줄어들게 되면 뇌의 기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고 치매가 걸리게 됩니다. 운동은 치매 예방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 많이 밝혀진 사실입니다. 운동을 한 그룹에서는 평균적으로 9년 정도 노화가 늦춰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론만 잘 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 실천하면 가장 건강한 다이어트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실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주말마다 운동과 식단을 같이 하는 모임을 하고 있는데 혼자 실천하기 힘드신 분들은 카페로 들어오셔서 신청을 해주시면 다음 기수부터는 같이 즐겁게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베시티 코드 파트 2 더 칼로리 딥셉션 4. 운동에 관한 미신. 닥터 피터 아티아는 뉴트리션 사이언스 이니시에이티브 영양과 비만 연구 과학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의 공동 창립자이다. 몇 년 전 그는 장거리 수영선수였으며 LA에서 카탈리나 아이슬란드까지 수영을 한 12명의 사람들 중 한 명이었다. 의사인 그는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기준 식단을 섭취하였으며 하루 3-4시간을 운동에 투자하였다. 그는 또한 BMI 29로 그의 추정에 따르면 약 18kg 정도 과체중이었으며 그의 체지방률은 25%였다. 하지만 운동량을 늘리는 것은 체중 감량의 핵심 아닌가? 칼로리 불균형은 비만의 레시피로 알려져 있다. 여태까지 우리는 운동은 체중 감량의 핵심적인 부분을 담당한다고 생각해왔다. 운동량을 늘리는 것으로 과다하게 섭취하는 칼로리를 태울 수 있다는 것이다. 운동의 한계, 잔혹한 현실. 분명히 운동은 건강에 아주 좋은 이익을 제공한다. 초기 그리스 의사 히포크라테스는 만일 우리가 모든 개인들에게 적정량의 영양과 운동량을 제공할 수 있게 되면 건강함에 관한 가장 안전한 방법을 찾은 것이다. 1950년에 심장질환에 관한 우려가 증가되면서 운동과 신체활동에 관한 관심이 증가되기 시작했다. 1955년에 프레지던트 아이젠하워는 프레지던트 카운슬 온 US 피트니스를 설립하였다. 1966년에 US 퍼블릭 헬스 서비스는 체중 감량을 위해서 운동량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개념을 지지하기 시작했다. 비온 뒤 곰팡이가 퍼지듯 에어로빅 학원들이 마구 생겨나기 시작했다.
짐 픽스의 The Complete Book of Running은 1977년에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그가 52세에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사실은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데에 사소한 차질만을 제공하였다. 닥터 케네스 쿠퍼의 책 The New Aerobics는 1980년대의 필독 도서였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휴식 시간에 운동 시간을 추가하기 시작했다. 비만율이 떨어지고 운동률이 증가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체중 감량을 위해 세계의 정부들은 수백만 달러를 사용하여 운동의 효율에 관한 홍보를 하였고 이것은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을 성공시켰다. 1997년에서 2008년까지 영국의 운동률은 남성의 경우 32%에서 39%로 여성의 경우 21%에서 29%로 증가되었다. 하지만 여기에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 모든 활동들은 비만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비만 발생률은 여전히 증가하였다. 이 현상은 전 세계적이었다. 최근 8개의 국가조사는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운동을 한다는 것을 나타냈다. 네덜란드인들은 93일로 꼴찌였다. 모든 국가들에서 체중 감량은 운동을 하는 것의 주된 동기로 여겨졌다. 이 모든 활동들은 결국 비만율을 낮췄을까? 운동량이 적은 네덜란드인들, 이탈리아인들이 비만율은 운동량이 많은 미국인들의 3분의 1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미국 NHANES의 데이터에서도 명백했다. 2001년에서 2011년까지 신체적인 활동량의 전체적인 증가를 확인할 수 있다. 특정한 지역들의 운동량은 엄청난 양으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여기 우울한 사실이 있다. 신체적인 활동의 증가와 감소는 비만의 유행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운동량을 늘리는 것은 비만 발생률을 낮추지 못했다. 관계 자체가 없었다. 어떤 주들은 운동량이 높았고 어떤 주들은 운동량이 낮았다. 그럼에도 비만율은 동일하게 증가하였다. 아동 비만율을 줄이는 데 있어서 운동은 중요한 역할을 할까? 단순히 말하자면 아니다. 2013년 논문은 3에서 5세의 아이들의 신체 활동과 그들의 체중을 비교하였다. 논문 작성자들은 활동과 비만 간에는 연관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무엇이 문제인 것일까? 섭취하는 칼로리, 사용하는 칼로리 이론에 입각하면 활동량이 줄어드는 것은 비만의 발생률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우리는 이전에는 항상 걸어 다녔지만 지금은 차를 타고 다닌다는 생각이다. 자동차와 같이 우리의 노고를 줄여드는 것들이 발명되면서 우리의 활동량이 이전보다 줄어들게 되었고 이는 비만 발생률의 증가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비디오 게임, TV, 컴퓨터의 확산 또한 좌식 생활을 유발한다고 여겨진다. 다른 속임수들과 같이 이러한 개념은 처음에 꽤 그럴듯하게 들린다. 하지만 여기 작은 문제가 있다. 이 개념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닥터 허먼 폰트전은 현대에 살고 있는 수렵 채집 사회에 대해 연구하였다. 탄자니아의 하드자는 음식을 구하기 위해 하루 약 15에서 20마일을 이동한다. 아마 당신은 그들의 하루 에너지 소비량이 일반적인 회사원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할 것이다. 폰트전은 뉴욕타임즈 기사에서 놀라운 결과에 대해 설명한다. 우리는 이 모든 활동에도 불구하고 하드자가 하루에 소비하는 에너지는 유럽과 미국의 일반적인 성인과 별다르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비만의 유행이 시작하기 이전인 1980년대의 활동률과 비교적 최근의 활동률을 비교한다고 해도 비율은 눈에 띌 정도로 줄어들지 못하였다. 북유럽 인구에서 신체적인 활동 에너지 소비율은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측정되었다. 여기서 신체적인 활동이 실제로 1980년대 이후 늘어났다는 놀라운 결과를 나타냈다. 하지만 이 연구의 저자들은 한 단계 더 나아갔다. 그들은 야생 포유류의 에너지 소비량을 계산하였다. 퓨마, 여우, 순록과 같은 야생 포유류 사촌들과 비교했을 때 호모 비마니는 이들만큼 활동적이었다. 운동량은 채집 수렵시대 또는 1980년대보다 더 줄어들지 않았지만 비만율은 계속해서 증가하였다. 운동량의 감소가 비만을 유발한다는 것에 기여를 했다는 것은 입슴찍하지 않은 이야기이다. 만일 운동량의 부족이 비만의 유행을 유발한다는 것이 아니라면 운동을 하는 것은 비만을 막지 못할 것이다. 사용하는 칼로리. 하루 칼로리 사용량은
총 에너지 사용량으로 불리는 것이 더 정확하다. 총 에너지 사용량은 기초대사량 더하기 음식의 열 발생 효과 더하기 운동과 상관없는 열 발생 더하기 운동 후 산소 사용 더하기 운동으로 계산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총 에너지 사용량은 운동량과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다. 총 에너지 사용량의 대부분은 운동량이 아닌 기초 대사량으로 이루어진다. 숨쉬기, 체온 유지, 심장 활동, 주요 장기들의 유지, 뇌 기능, 간 기능, 신장 기능 등. 예를 들어보자. 약간 활동적인 평균 남성의 기초 대사량은 하루 약 2,500칼로리이다. 매일 45분간 적절한 걷기 운동을 하는 것은 약 104칼로리에 사용할 것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것은 총 에너지 사용량의 5%도 사용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이다. 칼로리의 대부분은 기초대사량으로 사용된다. 기초대사량은 많은 요인들에 의해 결정된다. 유전, 성별, 나이, 체중, 신장, 식단, 체온, 외부 온도, 장기의 기능. 운동과 상관없는 열 발생은 숙면, 식사, 운동 이외의 활동에 사용되는 에너지이다. 예를 들면 걷기, 정원 관리하기, 요리하기, 쇼핑하기, 청소하기 등 음식의 열 발생 효과는 소화와 흡수와 관련된 에너지 사용이다. 식이지방과 같은 특정한 음식은 쉽게 흡수되며 신진대사에 적은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단백질은 소화가 더 어렵기 때문에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음식의 열 발생 효과는 음식의 양, 섭취하는 빈도수, 다량 영양소 구성 정도 등에 따라 다르다. 운동 후 산소 사용은 운동 이후 세포 회복, 치유 등과 같은 활동에 사용되는 에너지이다. 기초대사량, 운동과 상관없는 열 발생, 음식의 열 발생 효과, 운동 후 산소 사용을 측정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이 요소들을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오류적인 추정을 한다. 이 추정은 운동만이 에너지 소비의 변수라는 잘못된 결론을 내리도록 만든다. 그러므로 칼로리 소비량을 늘리는 것은 운동을 더 많이 하는 것과 동일시되었다. 한 가지 큰 문제점은 기초대사량은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칼로리 섭취량을 줄이는 것은 기초대사량의 약 40%를 줄일 수 있다. 칼로리 섭취량이 늘리는 것은 기초대사량을 50%가량 늘릴 수 있다. 운동과 체중 감량. 전통적으로 식단과 운동은 동일한 중요도를 가진 채 비만의 치료법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식단과 운동은 마카로니와 치즈같이 50대 50으로 동일하게 중요도를 가지지 않는다. 식단은 배트맨이고 운동은 로빈이다. 식단은 95%의 일을 담당한다. 그러므로 논리적으로 식단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맞다. 운동은 여전히 건강하고 중요하다. 하지만 식단과 동일하게 중요하다는 것은 아니다. 운동에는 많은 장점들이 있지만 체중 감량은 그 장점에 포함되지 않는다. 운동은 마치 이를 닦는 것과도 같다. 우리에게 이익을 제공하며 매일 해야 하는 활동이다. 하지만 체중 감량을 기대하진 말아라. 야구에 비교해보자. 번팅은 야구에서 중요한 기술이지만 게임의 약 5%만을 구성하는 기술이다. 나머지 95%는 공치기, 공 던지기, 달리기 등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50%의 시간을 번팅을 연습하는 것에 사용하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다. 또는 95%가 수학으로 이루어져 있고 5%만이 받아쓰기로 이루어져 있는 시험을 본다고 생각해보자. 당신은 50%의 시간을 받아쓰기를 연습하는 것에 투자할 것인가? 운동이 예상하는 것보다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의학 연구들에서 잘 나타난다. 25주가 넘도록 진행된 연구들에 따르면 실제적인 체중 감량은 예상한 것의 30%밖에 미치지 못했다. 최근에 한 조절된 연구에서 연구 대상자들은 운동 횟수를 일주일에 5번으로 늘렸으며 한 번의 운동 세션마다 600칼로리를 태웠다. 10달간 진행한 결과 대상자들은 4.6kg을 감량하였다. 하지만 예상한 체중 감량 정도는 16kg이었다. 다른 많은 장기, 무작위 연구들 또한 운동이 체중 감량에 아주 작은 영향 또는 영향을 아예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나타냈다.
2007년에 진행된 무작위 연구의 대상자들은 1년간 일주일에 6일 에어로빅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여성들은 평균 1.4kg, 남성들은 평균 1.8kg을 감량하였다. 덴마크의 연구 집단은 자식 생활을 하던 사람들을 마라톤을 뛰게 하였다. 남성들은 평균적으로 체지방을 약 2.3kg 감량하였고 여성들의 평균 체지방 감량 정도는 0이었다. 체중 감량에 있어서 운동은 그만큼 효과적이지 않다. 이러한 경우들에서 체지방 비율 역시 별로 변화하지 못했다. 우먼스 헬스 스터디 또한 운동에 관해 연구하였다. 39,876명의 여성들은 3개의 집단으로 나뉘어졌다. 높은 운동량, 중간, 낮은 운동량. 연구가 진행된 10년간 높은 운동량 집단은 체중을 감량하지 못했다. 더 나아가 연구는 신체 구성 비율 역시 바뀐 것이 없다고 발표했다. 근육이 지방을 대신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보상, 숨겨진 범인. 왜 실질적인 체중 감량은 예상보다 낮은 것일까? 그 이유는 보상이라고 알려진 현상에 있다. 여기에는 2가지 중요한 기제가 있다. 첫째, 운동에 반응하여 칼로리 섭취량이 늘어난다. 열렬한 운동 후에 우리는 더 많이 먹게 된다. 하버드 스쿨 퍼블릭 헬스에 의해 진행된 538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코호트 연구에 따르면 신체적인 활동은 에너지 결핍 활동으로 생각되지만 우리의 예상은 이 가설을 지지하지 않는다. 운동을 1시간 더 할 때마다 아이들은 추가적인 292칼로리를 더 섭취하였다. 칼로리 섭취와 사용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하나를 증가시키는 것은 다른 하나를 증가시킨다. 이것은 항상성의 생리적인 법칙이다. 신체는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칼로리 섭취를 줄이는 것이 칼로리 소비량을 줄인다. 칼로리 소비량을 늘리는 것이 칼로리 섭취량을 늘린다. 보상의 2번째 기제는 운동과 관련 없는 활동의 감소와 연관되어 있다. 만일 하루 종일 힘들게 일했다면 쉬는 시간에 운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하루 종일 걸어다닌 하드자 부족은 가능할 때 신체적인 활동을 줄였다. 이와 반대로 하루 종일 좌식 생활을 하던 북미인들은 아마 가능할 때 신체적 활동을 늘렸을 것이다. 이 원칙은 아이들에게도 적용된다. 학교에서 체육교육을 받는 7, 8세 아이들은 체육교육을 받지 않은 아이들과 비교되었다. 교육을 받는 아이들은 학교에서 일주일에 약 9.2시간 정도의 운동을 하였으며 교육을 받지 않은 아이들은 운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 가속도계로 측정된 총 신체 활동량에 따르면 일주일 동안의 2 집단 간에는 총 활동량의 차이가 없었다. 왜? 체육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집에서 적게 움직이는 것으로 보상을 했으며 체육교육을 받지 않은 아이들은 집에서 더 움직이는 것으로 보상을 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별 다를 바 없었다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운동의 이익은 자연적인 상한치를 가진다. 운동량을 늘리는 것으로 식단을 망친 것은 보상할 수 없다. 좋지 못한 식단을 이길 수 없다. 더 나아가 운동을 더 많이 하는 것은 항상 더 많은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운동은 신체에 스트레스를 제공한다. 적당한 운동은 이익이지만 과도한 운동은 해롭다. 단순히 말하자면 운동은 비만에 효과적이지 못하다. 학교에서의 운동이 비만을 개선할 수 있다는 개념에 기반하여 체육 활동을 늘리기 위해 많은 돈을 사용한다. 렛츠 무브 캠페인, 놀이터 개선, 스포츠 관련 시설 개선 등. 만일 우리가 비만율을 낮추고 싶다면 우리는 무엇이 우리를 비만하게 만드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운동에 모든 돈, 연구, 시간을 쏟아붓는다면 실제로 비만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하는 자원은 남지 않을 것이다. 체중 감량에서 식단은 95%를 이루며 운동은 오직 5%만을 이룬다. 그럼에도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운동에 대해 연구하는 데 사용한다. 현재 비만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오늘 책 읽어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지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